사람을 말하다. peoples. 제가 지금 서울 쪽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강주 쪽에 와 있잖아요. 네네. 강도 쪽에. 네네. 좀 차이가 있어요. 서울 쪽이나 윗지방은, 윗지역은 외도하는 스타일들이 나이대가 전뭐 30대, 40대야. 근데 이 지방은 50대, 60대, 70대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뭐 돈을 아끼려는 건가 모텔을 안 가요. 외도는 맞아. 차에서 항상 일처리 하는 거예요. 차에서 뭔가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외곽 길이었어요. 네. 여긴 좀 이제 시골길이 많으니까는 네. 외곽 길인데 차가 내가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야. 네. 좀 경사가 졌더라고요. 근데 차는 흔들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증거를 잡기가 어렵구나 보고 있는데 차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시동 안 낀 상태에서 오다가 이제 가드레일을 박은 거야. 차는 뒤에 다 먹었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이가 없는지 차에서 안 나와요. 원래 차 사고가 나면 바로 나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터울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차가 밀려 나오기 전에 이미 차는 움직였으니까요. 얼마나 뭐 심하게 했는가 모르지만은 차가 밀려서 사고가 나니까는 한 5분 가까이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머리는 뭐 다 엉클어져 있고 이제 바지를 치켜 올려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레카를 불러가더라고. 아니 무슨 들끼리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삘이 가다가 삘 받았는가. 이상하게 커플들은 차에서만 하는 거예요. 밤이었어요 그때? 낮이었어요. 와 세다. 또 외박을 안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또. 낮에 일 처리하고 또 집에는 또 금방 들어가. 이게 보통 그렇게 불륜을 하시는 분들이 외모적인 특징도 있나요? 좀? 솔직히 남자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여자 남편분들이 아내분의 외도를 의뢰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 배우자의 뭐 차량 정보, 회사 정보, 사진을 받아요. 그럼 사진을 딱 보면은 내가 신기가 있는 정도로 좀 이상하게 느낀 정도로 사진 보면은 조금 째끼가 있어. 이 사람 불륜을 하겠다. 이 여자는 분명히 외도가 맞다 하면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현명하게 꾸미고 자기를 잘 꾸며요. 꾸미고 눈매를 보면은 눈매가 여우상이라지 여우상. 예, 여우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상 보면은 그런 분들은 10개 중에 8개는 외도가 맞더라고요. 이게 의뢰자분들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상담을 요청할 그쵸, 거잖아요. 예. 좀 상담해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상담하니까는 어느 정도 촉이 있어요. 이게 진짜 외도가 맞다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심병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 경우 있어요? 예, 의심병이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막 말을 해요. 뭐 남편이 집에 있다가 10분 정도 나갔다 안 들어오는데 그때 여친 여자랑 뭐 밑에 집 여자랑 그런 것 같다. 진짜? 예, 그렇게 의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정황을 가지고 오죠. 카드 내역서에서 모텔 간 걸 봤다. 아니면은 문자를 봤다. 아니면 블랙박스를 봤다. 아니면 차 안에서 여자 용품이 나왔다. 그런 확실한 빼박 정황을 가지고 오면은 거의 맞는 건데 자기 의심,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의심을 하거나 자기만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상담하면 알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의뢰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남편분이 외도가 안 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믿겠네. 예, 본인들이 증거 숨기는 거 아니냐, 날 왜 또라이 만드냐, 외도가 맞다, 자기가 봤다, 뭐 녹음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달라 그래요. 그럼 보신 영상이나 녹음 파일 있으면은 주시라고. 그럼 절대 안 줘요.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확실하게 외도가 많은 사람들은 대화가 되는 거죠. 이 남자를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뒤가 말이 맞고 좀 디테일한 증거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증거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 외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외도를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끼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도 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이 외롭게 했어. 뭐 마누라가 외롭게 했어. 이제 그거는 명분 세운 핑계 같고 여자고 남자고 본인들만의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끼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지. 예전에 외도 잡았어요. 네네. 근데 그 남편분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잡았는데 남자가 모텔을 상관녀하고 3번씩 가요. 하루요? 이게 대실로. 나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처음에 이게 남자가 같은 날 모텔을 3번씩 가기 때문에 그 업소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선명히 업소. 근데 남자가 먼저 가면 여자가 오더라고. 근데 그 여자랑 대실을 빌리고 또 밥을 먹고 점심 때 또 모텔을 가. 똑같은 여자랑? 예. 난 처음에는 저 여자가 어플로 만나갖고 조건녀가 아닌가 했던 건데 알아봤더니 상관녀예요. 근데 만나면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모텔을 3번씩 2번씩 가니까는 이상해갖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의뢰자를 만났죠.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모텔을 수없이 간다. 내가 수많은 외도 사건을 다뤄봤지만은 같은 날 모텔을 여러 번 가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봤다 하니까는 이 의뢰자분이 한 5년 전부터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관계를 안 해줬대요. 예. 그래서 원래 이 남자가 속이 강했다. 남자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만남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만남이 외도가 이루어져요? 보통? 보통 이제 저희가 수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직장 동료 아니면 또 이제 뭐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볼링 동호회. 남자 여자가 혼합을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서는 꼭 외도가 나오더라고요. 잡아보면 진짜로 맞아요, 둘이. 같은 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하러 가서 다른 운동하고 오는 거네요?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막 뭐 테니스고 볼링이고 뭐 배드민턴고 서로 막 몸 부비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땀 흘리고 서로 막 칭찬해주고 또 끝나고 뒷풀이 하면서 또 얘기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전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혼합되어 있는 무슨 취미생활을 하거나 회사 자체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외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실제로 그 바람을 피다가 증거로 잡혀서 걸린 사람들 반응이 좀 어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나 죽었어 하고 막 비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적반하장이야. 이 형 알게 된 거 이혼하자, 끝내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의뢰자들이 처음에는 남자가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가끔씩 의뢰자들이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는 현장을 덮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배우자의 반응을 보고 이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로 끝날 것이냐 정해져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케이스들은 나 죽었어 하고 사서 비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상간녀 편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현장에 있으면은 의뢰자 입장에서는 상간녀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뭐 못 때릴지언정 무슨 년아 막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네가 뭔데 이 여자한테 욕을 하냐, 이 여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커버 쳐버리면은 의뢰자는 거기서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한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내 잘못이냐, 그러니까 알게 됐으니까 남자랑 여자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요? 여자가 똑같아요. 여자들. 예. 여자들도 네가 나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알게 됐으니까 이혼하자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미안하다 싹 비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손을 대요. 여자들한테. 증거 잡으면 일단 빰 한 대 꽂고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여자가 맞고 신고를 해. 그럼 이제 그냥 끝나는 과정인 거고, 빰 맞고도 아 내가 맞을만 했구나 하고 뭐 미안해 그게 아니었어 뭐 순간적인 충동으로 내가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비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대표님이 그 덮치기 전에 절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남자한테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못 참고 그냥 그렇죠.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도 눈을 보니까 순간적인 충동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찢어지죠, 마음이 진짜. 그렇죠. 예. 이게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상간녀나 상간남의 반응은 좀 어때요? 상간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상간남도 도망가고. 근데 또 거기서 남자들 또 정중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남자들은 일단은 뭐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은 저 남자가 유부남인 거 몰랐다. 발 먼저 빼요. 나한테는 이혼했다 그랬다. 통박이라 그랬다. 발을 뺀다 이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상간여가 또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잖아요. 상간여가 네, 상간여나 상간남 상대방도 그러면 복잡해지나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보통 상간녀들은 이 소송 걸리는 거를 자기 남편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숨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픈하는 거지. 여보, 사실은 내가 바람 펴갖고 걸렸는데 순간적인 내가 충동적으로 한 거다. 그건 미안해. 대신 내가 소송 걸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은 이 상간녀의 남편도 이 남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같이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있네요? 예, 그거 이제 퉁치는 거지. 예, 그렇게 또 끈끈하게, 그래, 내 와이프가 바람을 필지언정 내 돈에서, 내 지갑에서 돈을 못 나간다. 그건 그거고. 경제적인. 예, 이 소송을 일단은 해결하자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반대로 이 상관남 소송을 거는 것도 있고. 대표님이 보셔도 이거 진짜 열받는 사건이다. 이런 거 좀 있어요? 외도 사건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서울에 있는 어느 호텔의 중국 요리사였고요. 중국 요리사였고, 여자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네. 남자가 노래방 아가씨하고 바람 난 거야. 네, 노래방 아가씨하고. 그런데 이제 여자는 되게 올 때부터 되게 우울해 보이고, 눈이 멍이 든 상태로 온 거예요. 맞은 거예요? 예, 제가 상담을 원래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데, 그분하고 4시간 정도 상담을 했어요. 상담은 30분이고, 그동안 시간들은 그 여자가 이 남편분한테 당해왔던 피해 사례들 들은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이 여자는 두 번째 결혼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던 남편의 애가 있었던 거고, 이 남자는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 애를 아닌 애를 데리고 온 거죠. 남자가 툭 하면 때리더래요. 돈 달라 때리고,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어디 갔다 아니면 네가 뭔데 하면서 때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여자도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는데도 신고를 못한 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한 번 이혼했으면 된 거지 또 이혼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자기 이제 자녀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남자 옆에 있었던 거죠. 그 바람 잡은 거를 우리가 찍어줬어요. 돈도 없었어요. 할인해주고 카드 할부 끊으셔가지고 꾸역꾸역 의뢰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미 집에서 서열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증거를 잡아도 남편한테
푸시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혹시라도 그거 보여주면은 자기가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잡아줬더니 여자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자한테 푸시를 한 거죠. 또 엄청 때린 거야. 너 내 뒤쫓아 했냐면서. 끝내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신고를 해갖고 구속이 됐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진짜 이 사람 나쁘더라고요. 진짜 악질한 예. 인간이네. 툭 하면은, 너 애딸린 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바람 피는 것도 이해 못하냐. 그냥 막 언어 폭력에 무시를 해버리고, 손 대버리고. 아는 거야. 자기는 이 여자를 때려도 여자가 신고 못하는 거 아는 거지. 거기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갖고, 아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상담을 연결해 주셔갖고, 이 의뢰자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죠. 그게 남자는 구속이 된 거고, 이 여자는 이제 끝내는 이혼을 했던 거죠. 소송을 걸어갖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사람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속으로 영상을 찍어갖고 진짜 내가 벌금을 냈지언정 유튜브니 뭐 인스타니 인스가 뿌려버릴까라고까지 충동이 올라왔는데 저도 딸린 식구가 있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냥 그거는 내려놓고 그냥 그분한테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간통죄 없어지고 이 바람이나 외도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아졌죠. 예. 한때 그랬었어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길래 위에 있는 선배분들이 이제 우리 업계는 끝났냐 그랬는데 이 상간자 소송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법이 풀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간통 때는 관계를 성관계 하는 거를 찍어댔던 거거든요. 지금은 부정하는 행위라는 큰 틀에 여러 가지 인정되는 증거 범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어쨌든 뭐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애매하네요. 제가 처음에 회의감이 올 때도 있었어요. 내가 괜히 증거 잡아가지고 남의 가정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했던 건데 뭐 경찰들이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난 또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어쨌거나 억울한 걸 좀 바꿔준다 그런 자부심으로 마음가짐이 바뀌고 나서 하니까는 잘 잡아요 증거 나오면은. 이게 실제로 의뢰가 10건이 들어온다 치면 실제로 바람인 경우는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꽤 많네요. 예, 아닌 경우도 많죠. 근데 비율적으로 남자가 와이프를 의뢰하는 것보다 이제 여자분이 남편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거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 촉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 촉은 맨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촉은 무섭다고. 그게 실제로 맞아요. 예, 맞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불륜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셀프로 뭔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하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도 증거 잡기가 힘들고요. 또 확실하게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을 의뢰하실 때는 이 증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를 마음가짐을 정하신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있고 전문성 있는 탐정사무소에다가 의뢰하는 게 최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